여러분은 인연을 함부로 맺지 말아라는 말을 살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 사람을 사귈 때는 아무나 사귀기보다는 가려서 사귀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어떤 인연인지 알아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귀인인 줄 알았다가 지나고 보면 악연일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나를 살릴 수도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확연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 나의 삶이 원하지도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는 악연이 아닌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악연과 귀인은 한두 번 만나서는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악연 중에는 처음부터 강하게 끌리는 경우도 있어 더욱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악연임을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과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악연인 사람을 알아보는 법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 오늘의 지혜를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지내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 일이 잘 안 될 때는 대체로 주변에 안 좋은 인연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일이 안 풀리고 사람 관계도 복잡해지며 마음도 뒤숭숭해진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우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해 보는 것이다. 아마 함께 일을 하며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되기만 하고 함께 있으면 마냥 웃고 떠들지만 사실은 내실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인연이 많이 있다. 단,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선 자신부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줘야만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일 것이다. 안 좋은 인연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쉽사리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실패해서 배우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조금씩 나를 바꾸고 주변 환경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리던 상황도 점차 나아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 때로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 사람과 헤어진 후에도 기분이 영 좋지 않고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우선 그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 사람과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점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라. 때로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 태도 등이 우리의 가치관이나 성향과 맞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함일 수 있다. 이를 파악한 후에는 가능하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을 고민하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을 위해 더 시간을 쓰는 것이 맞다. 또한 상대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느낌을 전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때로는 서로의 오해나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편함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면 인간관계는 더 좋아질 수도 있다. 만일 상대방과 멀어지는 것이 어렵다면 스스로의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 상대방과 있을 때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에
쉽사리 휘둘리지 않도록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깊은 호흡, 취미 생활 등을 통해 마음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려 노력하라.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감정과 정신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결코 스트레스 받지 마라.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영향을 받지 마라. 악연을 만나더라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나에게 영향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쎄한 느낌이 드는 사람. 우리가 가끔 촉이 좋다, 혹은 촉이 안 좋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 아무런 구체적인 이유 없이 그저 느낌으로 미래의 일을 어렴풋이 예감하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보면 사람의 뇌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인 촉도 이러한 감각 중 하나다. 말로는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고 멀리하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다. 이런 경우 자신의 촉을 신뢰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촉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나 느낌이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의 뇌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빠르게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촉을 무시하기보다는 그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고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물론 모든 촉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중요한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런 느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촉은 더욱 중요하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이나 부정적인 감정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런 감정을 무시하고 관계를 지속하려 하면 결국에는 더 큰 스트레스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모든 결정을 촉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때로는 논리적인 분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의 문제들에 대해 우리의 직감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촉을 하나의 중요한 정보원으로 여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현명하다. 결론적으로 촉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과도 같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감지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자신의 촉을 신뢰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가이드로 삼아보자. 자신의 직감과 감정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이유 없이 몸이 아프게 되는 사람. 만약 평소에 별다른 이유 없이 몸이 자꾸 아프기 시작한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누군가를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에 두통이나 소화불량, 피로감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좋지 않은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어떠한 신호일지도 모른다. 서로 크게 싸운 적도 없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느낀 적도 없는데 몸이 자꾸만 아프고 기력이 떨어진다면 아마도 그 사람과 나는 잘 맞지 않는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그저 그 사람과 멀어지기만 하는 것이 깔끔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 몸과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무의식 중에 그 사람에게 받은 미묘한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우리와 맞지 않는 악연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벗어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시기를 겪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러니 어떤 관계에서든 배울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5번째, 일방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우리는 자주 이런 사람들을 본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생각만을 말하는 사람들 말이다. 이런 사람은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펼치거나 남의 얘기는 묵살하는 행동을 취한다. 이러한 행동은 상호 존중과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예의가 결여된 것이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멀리하는 것이 좋다. 이런 관계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이런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상대방에게서 받는 일방적이고 거친 대우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둘째, 이런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을 잃게 만들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이 지속적으로 무시당하면 결국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이는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진다. 셋째, 이런 관계는 우리가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크나큰 방해가 된다.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이 일방적인 관계에 소모되면 진짜 내 사람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멀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와 필요를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하게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건강한 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자신과 타인 사이에 건강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일방적인 관계가 자신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짜 내 사람과 어울려라. 외롭거나 인간관계에서 소외되기 싫다 해서 이런 악연과 어울리느니 차라리 혼자가 되는 것을 택해라.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명심하고 악연과는 멀어져라. 6번째, 만나면 잦은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 자주 다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건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신호일 수 있다.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는 작은 일도 쉽게 넘어가고 대화가 즐겁게 이어지지만 어떤 사람들과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싸움이 시작되기도 한다. 이런 관계에서는 화가 나고 모욕감이나 억울함을 느끼는 일이 잦다면 이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로에게 화를 내고 다투는 것은 관계에서 감정의 폭발을 의미한다. 이런 감정들이 자주 발생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관계에서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두 사람 사이의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다.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관계에서는 먼저 소통의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고 침착하게 전달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또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으므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소통을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에서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이 관계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하며 서로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 반대로 한쪽만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면 이는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없다. 인간관계에서 잦은 다툼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런 관계는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안겨주며 때로는 우리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관계를 지속할지 아니면 변화를 모색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관계에서의 갈등과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의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된다면 그 관계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나를 위한 결정을 내려라. 7번째, 돈 거래를 하려는 사람. 돈 문제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내게 돈을 빌리려고 하거나 내 이름을 써서 무언가를 하자고 제안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자고 할 때 반드시 주의하라. 이런 상황들은 악연일 가능성이 있다. 돈과 관련된 부탁을 쉽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평소보다 더 주의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이나 명에 대여 공동사업 등의 제안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런 요청들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일 수 있다. 돈 거래를 요청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 얼마를 빌려주고 언제 돌려받기로 했는지 명확하게 기록해두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줄일 수 있다. 둘째, 내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명의 대여는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내가 모르는 사이에 큰 빚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런 요청에는 거절하는 것이 현명하다. 셋째, 공동사업 제안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사업을 함께 한다는 것은 큰 책임과 위험을 공유한다는 의미다. 사업 계획, 자금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따라서 돈 거래를 제안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신중을 기하고 가능한 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명심하면 돈 거래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과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돈 문제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현명하게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준을 세우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되고 나에게 악영향만 주는 악연인 사람을 알아보는 법과 영향을 받지 않는 법,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악연인 사람은 끊기도 쉽지 않고 여러모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만 줍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이런 사람들에게 무조건 멀어지는 법뿐만이 아닌 근본적으로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며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